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될 거라곤 어릴 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누구보다 부모의 따뜻함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지방 작은 소도시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와 제 밑으론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어머닌 정말 부지런히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매일같이 중노동을 하다 보니 손이 항상 부르트고 갈라져 있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제 얼굴에 쓰다듬어 주실 때면 사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 까칠까칠 아플 때도 있었고요. 어머닌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하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손이 예쁠 틈이 없이 늘 그렇게 거칠어질 정도로 일을 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뱃사람이셨고 저희가 어릴 땐 원양어선을 타셨습니다.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아버진 항상 화가 많으셨어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늘 아버진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고 전 그 모습을 안 보려고 2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서 놀이터에 나간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가자. 나 추워. 배고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자. 선정아,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오빠가 그네 밀어줄게. 나 배고프고 춥단 말이야. 오빠, 우리 그냥 가자. 어? 그렇게 동생을 어르고 달래며 한참 추위에 덜덜 떨다 들어가 보면 집은 온갖 집기들이 다 바닥에 널브러져 엉망이 되어 있었고 아버진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닌 그런 집을 치우다가 저희를 발견하시고선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웃으며 저희를 안아주시곤 했었어요. 그땐 그냥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게 그저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렸을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랍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예 원양어선 일도 그만두셨고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릴 땐 그저 아버지가 무서웠고 집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서부턴 아버지한테도 참 반항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누난 아버지와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 누나가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날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선태야, 누나가 돈 꼭 많이 벌어서 다시 집에 올게. 다시 집에 오면 우리 엄마랑만 살자. 알았지? 그때까진 네가 엄마 좀 지켜줘. 누나 말 명심해. 네가 이젠 엄마를 지켜야 돼. 누나, 누나 그냥 안 가면 안 돼? 누나 없으면 어떡해. 미안해. 누나가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꼭 엄마랑 선정이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게 누나는 아버지 몰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랜 행포에 누나도 버티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집을 나간 누나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 그런 누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가면서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니 더 이상 아버진 저에게 직접적으로 행포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 때문이었어요. 아버진 늘상 술을 왼종일 마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가 생긴 거였죠. 바로 아버지가 술에 만취해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객살하신 거였어요. 그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론 집안의 불행의 원흉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그땐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마음 놓고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던 전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자랐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서 저희 가족들은 그제서야 평화를 찾았어요. 늘 식탁에선 그릇 소리도 내선 안 돼 긴장하며 밥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식구들이 서로 하하호호 웃으며 밥을 먹게 되었거든요. 집을 떠나고서 한 번 오지 않았던 누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머니께 그때서야 왜 아버지와 진작 헤어지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엄만 왜 저런 아버지 그냥 참고 살았어? 그냥 도망가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 조실 부모하고 세상에 정부지고 살지도 못했던 내가 이 아빠 만나 이렇게 자식 셋도 낳고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니. 곧 죽어도 여기가 내 집이지 뭐. 그래도 엄마 평생 힘들었잖아. 아버지 원망 안 해? 원망하지. 어떻게 안 해. 내 자식들 눈에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한 거 하루도 원망 안 한 적이 없어. 그래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셋 낳게 해준 건 네 아빠 덕이니까 그거만큼은 고맙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여태껏 산 거야. 내 새끼들 아빠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네 아빠랑 안 살았다 나. 그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도대체 아버지라는 자리가 뭐길래 평생 저렇게 시달리면서도 지켜주려고 한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자라면서 남자 어른에 대해선 정말 좋지 않은 기억들만 가득했어요. 특히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었기에 제가 어른이 돼서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줬던 분이 계세요. 그건 바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아내는 참 사람이 밝고 명랑했어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하게 보였던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존재가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버지라는 사람은 늘 화가 많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되었죠. 처음에 많이 놀랐던 게 바로 처가댁 식사 자리였어요. 밥을 먹을 땐 항상 수저 놓는 소리조차 조용해야 했던 저희 집과는 다르게 처가댁 분위기는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곽서방, 자네 이거 조기 좋아하는가? 생선 한번 먹어보게. 자네 장모가 아주 맛있게 구웠어. 자네 좋아하면 이따 집에 갈 때 좀 싸가고. 자, 내가 발라줄 테니까 한 입 해보게. 아, 감사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긴장을 할 거야? 아, 이젠 한 가족인데 편하게 밥 먹어도 되지. 그리고 자네 낚시 가는 거 좋아하는가? 낚시 좋아하면 언제 한번 나랑 같이 감세.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를 알거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줘도 우리 곽서방한테 내가 말해줄 수 있지. 에이, 아빠. 아빠가 그러면 이 사람 더 긴장한다니까. 차차 적응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요. 여보, 아빠가 사이랑 얼른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아차차, 그렇지? 미안하네. 내가 괜히 부담을 줬구만. 아니, 난 자네랑 얼른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자자,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밥 먹게. 늘 허허 웃으시며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장인어른은 항상 절 신경 써주시고 잘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초반엔 그런 장인어른의 노력에도 마음을 편히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처가댁에서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다음날 숙취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집에서 진짜 칼칼한 냄새가 퍼지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속을 좀 달래야겠다 싶어 주방에 갔는데 거기 서 있었던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라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네 일어났어? 아니 어제 각서방 자네랑 우리 아들이랑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아침에 속 좀 쓰리겠다 싶어서 내 해장국 좀 사가지고 끓여봤네. 그래, 자네 속은 좀 괜찮은가? 별로 안 좋지? 이럴 땐 든든하게 속 풀어서 한숨 푹 자면 괜찮아져. 얼른 앉아. 뜨끈할 때 앉아서 후루룩 마시고 들어가서 좀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인어른. 뭘 자네가 해? 내가 하면 되지. 얼른 앉으라니까. 우리 아들은 자네보다 한참 어린데도 아직도 저렇게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네가 훨씬 낫네. 얼른 앉아서 먹게.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챙겨주신 해장국은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해장국이 뜨끈하고 맛있었는지 숙취도 괴로웠는데 온몸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 장인어른께 마음을 정말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저에겐 그저 아내의 아버지가 아닌 제 또 다른 아버지셨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낳고 2년 후에 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첫째를 낳던 날도 그랬지만 둘째를 낳던 날도 장인어른은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내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꾹 참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아휴, 우리 아가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래, 얼마나 아팠을꼬. 정말 고생 많았다. 장하다 장해 우리 딸. 아빠, 아기 봤어? 이제 가면 아기도 볼 수 있대. 아빤 우리 아기 먼저 봐야지. 내 새끼 이렇게 먼저 봐야 아빠 마음이 편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래, 힘들었지?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내 아내를 걱정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빠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로 자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오죽하면 장모님이 그런 장인어른에게 투덜거리실 정도로 정말 아내와 처남을 아끼셨습니다. 저도 한 번은 장인어른이 제 아버지셨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았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하루는 처가댁에서 명절에 밥을 먹는데 아내가 디저트를 먹고 싶다고 스쳐 지나가듯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냥 다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밥을 다 먹고 나서 장인어른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장인어른이 뭔가를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그 장인어른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아내가 말했던 그 디저트였어요. 그걸 보고서 진짜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아니, 장인어른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이걸 다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휴, 오늘 명절이라 문 연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사오셨어요? 아니, 저기 시내 가보니까 문 연 곳이 좀 있더라고. 그래도 명절이라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 몇 군데 더 돌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고은아, 얼른 와서 앉아. 너 이거 먹고 싶다며? 어머 세상에, 어디 아빠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당신은 어떻게 자기 딸이 먹고 싶다는 거면 바로 이렇게 달려가서 사와. 참, 우리 아빠 다시 땅속에서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어디 부러워서 살겠어? 나 참, 장인어른도 당신한테 그러셨잖아. 딸한테 괜한 질투하지 말고 당신도 얼른 와서 앉아. 당신 좋아하는 것도 사왔어. 자, 곽서방도 얼른 오고. 우린 요거 빵에다가 맥주나 한 캔 하자고. 얼른 와. 그렇게 누구보다 다정다감했던 장인어른을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도 참 잘하셨지만 저희 집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결혼하고서 장인어른께서는 저희 집도 이젠 한 가족이라며 저희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결혼 5년 차쯤에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장인어른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죠. 어느 날 아내가 처가댁에 갔다 오더니
바리바리 뭔가를 엄청 싸왔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어머님, 아버님이 이걸 다 챙겨주신 거야? 이게 다 뭐야? 아, 우리 반찬하라고 주신 거랑 이건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릴 거. 어머님 다리 다치셔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반찬을 좀 싸주셨어. 그리고 이건 웃을 진액인데 뼈에 그렇게 좋대.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오셨나 보더라고. 어머님 가져다 드리래. 뭐? 아휴,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괜히 신경 쓰이시게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에이, 무슨 괜한 말이야. 우리 엄마랑 아빤 어머님도 시누이도 아가씨도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시댁 얼른 갔다 오자. 그렇게 전 장인 장모님께서 챙겨주신 걸 다 싸들고 저희 집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저희 어머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먹을 것도 항상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6년 차에 저희 여동생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직접 집안까지 결혼식을 찾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찌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던지 사실 저희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친인척이 별로 없었는데 결혼식장 자리를 채워주려고 처남이랑 다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딱 결혼식장에서 만나고서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돈. 이제 자식들 다 결혼시키니 시원섭섭하시겠네요. 아유,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돈. 정말 감사드려요. 매번 이렇게 저희 식구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아니, 우리 곽서방 식구들이면 또 저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사돈. 그렇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처가댁 식구들은 축하를 해주셨고 저희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정도로 장모님, 장인어른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7년 되던 해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처가댁에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당뇨가 있으셨던 장인어른께서 당뇨병성 신경화증이 생기며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었고 그렇게 투석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아마 투석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이 투석을 시작하시면서 진짜 힘들어 하셨답니다. 가끔씩 저도 장인어른 투석할 때 같이 병원에 동행하곤 했는데 늘 밝으셨던 장인어른께서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장인어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 이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당신만 괜찮으면 나 공여자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여보, 괜찮겠어? 아버님 아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공여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때? 아버님 아시면 진짜 쓰러지실지도 몰라. 내가 아빤 잘 설득해 볼게. 이러다가 아빠 진짜 큰일 날까 봐 안 되겠어. 당신만 괜찮으면 나 아빠한테 이식해주고 싶어. 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 그러고 싶어.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신장이 2개라고 하더라도 하나가 없어지면 건강이 어떨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장인어른 건강도 걱정되지만 저에겐 아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인해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친부가 아닌 계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내가 양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와 아내가 깜짝 놀라 장모님을 찾아가 물으니 장모님께서 그제서야 사실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너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고은아. 근데 네 아빤 널 단 한 번도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오히려 이 엄마보다 더 널 아꼈던 게 네 아빠야. 너도 알지? 그럼 아빠가 친딸도 아닌데 지금껏 그렇게 날 아껴서 키워주신 거야? 그래. 너 3살 때 세진이 돌 때 네 아빠를 만나서 엄마가 재혼한 거야. 네 친분 세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 떠나고 없고 네 아빠가 그런 너랑 세진이를 다 걷어줘서 그렇게 지금껏 산 거다. 아빠가 니들한테 평생 말하고 싶지 않다더라고. 이미 친자식인데 그깟 서류 하나 뭐가 문제냐고. 니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엄마가 말을 못했어. 미안하다.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던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키울 수 있는지. 거기다 더 놀랐던 건 장인께서 이미 아이가 있으니 본인의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재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인께선 제 아내와 처남이 받을 상처가 걱정돼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아내와 처남을 애정으로 키우신 거였습니다. 전 장인어른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아버지란 사람은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계부임에도 주변 사람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으로 키우셨는지 참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누구보다 감동을 받았던 건 아내였고 아내는 더더욱 장인어른께 신장 공여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결국 아내의 신장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아내는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화까지 내면서 설득을 했고 신장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딸도 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에 그렇게 장인어른이 마음을 돌려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수술이 끝나고서 마침내 퇴원하던 날 장인어른은 아내와 저의 손을 잡고서 한참을 우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은아, 고맙다. 아빠가 우리 고은이 덕에 이 좋은 세상 더 살 수 있게 됐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 고은이. 곽서방 자네한테도 내가 참 고마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아닙니다 아버님.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저희 아들들 커서 장가가고 또 아이 낳고 그럴 때까지 건강히 사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우리 손주들 다 클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정말 고맙네. 그렇게 처갓댁에 찾아왔던 큰 파도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장인어른께선 신장 이식 이후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전보다 식단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계부라는 사실을 모든 식구들이 알게 됐지만 이상하게 그 뒤로 그 얘기에 대해선 입 밖으로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서로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를 했다면 마음속 짐이 좀 덜어졌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서로가 상처가 되진 않을까 싶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다들 조심스러워했죠. 겉으로 보기엔 장인어른께서 아프기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 1년 후 제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외 발령을 나가게 됐습니다. 2년 정도 해외 근무라 처음엔 가족들과 다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극구 거부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당신 혼자 애들 보면서 여기 있는 것보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 회사에서도 숙소에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고. 아니야. 우리 아빠 이식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도 아직 어린데 말도 안 통하고 잘 모르는 곳에 가면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해외 발령 가겠다고 할까? 이번에 꼭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아이, 어떻게 그래. 당신은 회사 생활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면 당신 승진도 할 수 있고 생활도 더 나아지잖아. 나중에 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번에 잘 다녀와. 우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실 전 아내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계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가 알게 모르게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우울해하기도 하고 울적해한 적도 많아서 해외 발령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런 절 만류했고 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걸로 합의를 하고서 그렇게 전 해외 발령을 떠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가 더 힘들어하면 어쩌나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아내는 점점 마음이 괜찮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항상 전화라면 아내의 목소리가 참 밝았거든요. 어, 여보, 별일 없지? 오늘 어머니랑 같이 저녁해서 먹는다며?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 어머님이 오늘 김장하셨다고 수육해 주신대. 내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어제 싹 다 해놓으신 거 있지? 난 손도 안 댔어. 그래서 내가 수육고기 좀 사가려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왔어. 야, 당신 어머니 수육 좋아하잖아. 당신 좋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도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아하고 나도 좀 쉴 수 있고 말이야. 어머님이 나 운동할 때 애들 봐주신다고 해서 나 다음 주부턴 운동도 다녀보려고. 나 당신 올 때까지 늘씬하게 살 빼놓고 있을게. 그렇게 밝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참 마음이 안심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해외 발령 근무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갑작스런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국내로 들어와야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혼수 상태가 되신 거였습니다. 사고 소식에 놀라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와 병원으로 향했더니 병원엔 이미 망연자실에 울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처남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절 발견하고선 절 부둥켜 안고 우셨죠.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고라뇨? 갑자기 이게 무슨 사고라뇨? 곽서방,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네 장인이 요즘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네 장인을 못 보고 그냥 차가 쳐버렸네.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이걸 어쩌면 좋은가? 네? 아직 아버님이 깨어나지 못하셨다고요? 그래, 수술 끝난 지는 한참이나 지났는데 여태 아무 소식도 없고 이러다 자네 장인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시는 장모님을 보며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옆엔 허망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와 처남이 있었어요. 처남은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아내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선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그때가 수학철이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새참을 먹으며 술 한 잔씩 하고서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던 거였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장인어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장인어른을 치고 간 사건이었어요. 결국 장인어른은 크게 다치시고 긴급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가해자라는 사람은 참 뻔뻔하더라고요.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저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처자식이 딸려 있습니다. 저 없으면 저희 애들 굶어요. 그러니 합의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측에서 합의 의사 전달했는데 아직 연락을 안 주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합의요? 저기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처자식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술 처마시고 운전을 해요? 우린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합의 절대 못 해드려요.
절대 못한다고요. 가세요. 당장 가시라고요. 그렇게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합의를 하자고 찾아왔지만 아내는 그런 가해자를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한 잘못을 제대로 벌받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지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어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자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한들 피해자 가족들 속은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행복하게 잘 지냈을 가족들인데 한순간에 저희 집은 지옥이 되어버렸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장인어른 곁엔 항상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장인어른의 면회를 하면서 오열을 했어요. 한 번은 핸드폰으로 눈도 뜨지 못하는 장인에게 사진을 계속 보여주며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것 봐봐. 이거 기억나? 우리 저번에 여행 갔던 곳이잖아.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었는데 기억나? 아빠 이거 아빠가 나 어릴 때 진짜 수백 번은 더 읽어줬던 책인데 이것 좀 봐봐. 아빠 일어나서 나한테 이것 또 읽어주면 안 돼? 아빠, 나 아빠가 사준 케이크 먹고 싶다. 다른 사람 말고 아빠가 사준 거 있잖아. 아빤 케이크도 진짜 잘 고르는데 아빠 얼른 눈 떠서 나랑 같이 먹으러 가자. 어? 그렇게 대답 없는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는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며 장인어른을 찾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역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절한 아내의 말에도 결국 장인어른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심장이 멈추던 그때 온 가족들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장인어른께서 그동안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죠.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장례식장에 오셔선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슬퍼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김씨 아저씨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 뒤로하고 김씨 어떻게 눈을 감나 몰라. 불쌍해서 어쩌누. 오셨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장인어른의 칭찬을 많이 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장인어른께서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아버지 같은 분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슬펐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서 전 다시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실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할 수 있다면 며칠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해외 발령 근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차라리 얼른 정리라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많이 슬퍼했지만 그래도 감정을 잘 추스르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절 다독이고 걱정하지 말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금방 해외 근무 마무리하고 올게. 당신 너무 힘들면 어머니한테 애들 좀 아끼고 좀 쉬어.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은 조심해서 잘 정리하고 와. 그렇게 해외 근무지로 떠나고서 얼마 뒤 장인어른의 49제가 돌아오면서 아내는 저와 통화를 하면서 친정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아빠 49제잖아. 나 친정에 일주일 동안 갔다 와도 될까? 어머님한테 내가 미리 말은 해놨어. 그럼 당연히 다녀와도 되지. 아버님 49제 나도 가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해. 당신이 가서 장모님도 잘 돌봐드리고 아버님도 잘 보내드리고 와. 그래, 알았어. 나 잘 다녀올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49일 동안은 망자의 영혼이 윤회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제를 올린다고 하죠. 아내는 그 제를 지내기 위해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처가댁으로 가고 나서 어머니가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아내와 전화가 안 된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저도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자마자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다급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군요. 곽서방, 빨리 내 딸 좀 잡아가게. 내 딸 이러다 정말 큰일 내겠어. 자네 해외에 있어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자네가 꼭 좀 와서 내 딸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휴, 자네가 직접 와서 보게. 자네가 와야 이게 끝이 날 것 같아. 전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처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가에 도착을 했더니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처가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절 데리고서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한 곳은 바로 장인어른이 잠든 그곳이었어요. 선산에 잠들게 된 장인어른의 산소 앞에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해? 나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어. 뭐? 여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 잘 가라고, 좋은 곳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아내의 눈은 정말 힘이 하나 없이 빛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은 어느새 퉁퉁 부어 있었고 시뻘겋게 변해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살이 그 사이 엄청나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모님이 가슴을 치며 아내를 붙잡고 오열하셨어요. 이거사, 네가 이러면 네 아빠가 편하게 떠나니? 네가 자꾸 여기 오면 네 아빠가 어떻게 떠나겠어? 이거사, 이제 아빠 좀 보내줘야지. 아빠 편하게 가시게 보내줘야지. 엄마, 나 도저히 아빠 못 보내겠어. 어떻게?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고은아, 이거사, 이러면 네 아빠 못 떠나. 더 못 가. 네 아빠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야. 너 곽서방 왔으니까 얼른 가. 곽서방, 고은이 좀 데리고 집에 가게. 얼른 일어나. 나 안 가. 안 간다고. 내가 아빠를 두고 어딜 가. 나 절대 못 가. 절대 못 간다고. 안 돼. 아내는 장모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인어른의 봉부만 붙잡고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곽서방, 제발 우리 딸 좀 데리고 내려가 주게. 이게 지금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어. 내내 여기서만 아주 울고불고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난리야. 뭐라고요? 아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이나 일했다고요? 그래, 지 아빠 떠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더니만 이젠 하루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러고 있네. 이러다 우리 딸도 잃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무섭네. 곽서방, 자네가 좀 우리 딸 설득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알고 보니 아내는 장인어른이 그렇게 떠나시고 매일같이 장인어른의 산소에 오고 갔던 모양이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장인어른의 산소만 쳐다보고 갔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고 어느 날부턴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찾아와 해가 지고 난 후까지 몇 시간을 내내 그렇게 산소 앞에서 울고 있었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선 다들 걱정을 하고 심지어 무서워하기도 해서 장모님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전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분명 좋은 곳으로 잘 가실 거야. 근데 당신 이렇게 아버님 붙잡고 있으면 좋은 곳으로도 못 가시고 여기에서 혼자 외롭게 떠돌아다니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힘들어도 우리 아버님 좋은 곳 가시게 빌어드리자. 어? 여보, 나 아빠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나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빠 평생 나랑 동생이랑 엄마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아빠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여보? 여보, 아버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더 보기 힘들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 이러지 마. 아내는 제 말에 오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모님도 아내 등을 토닥이며 울었고 저 역시 그 두 사람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가자. 아버님 제 지내면서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계속 아버님 붙잡고 있으면 아버님 못 가셔. 그게 더 아버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야. 여보, 이러면 안 돼. 알아. 아는데, 나도 아는데 아빠한테 미안해서. 아빠 혼자 여기 누워있는 게 너무 슬퍼서 차마 발이 안 떨어져. 고은아, 아빠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 네가 울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데. 그러니 어서 곽서방 말 들어. 곽서방 말처럼 우리 아빠 보내드려야지. 네 아빠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이젠 편하게 쉴 수 있게 보내드리자, 고은아. 그날 정말 저와 장모님은 기운 없는 아내를 옆에서 다독이며 설득했고 결국 아내는 그 산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자책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했던 사람이 계부라는 사실과 자신과 동생을 위해 평생 친자식 없이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다는 거. 그걸 한 번도 자식들에게 꺼낸 적도 탓한 적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였죠. 49제라면서도 아내는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아빠, 미안해. 난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어. 내가 힘들게 했던 게 있었으면 용서해줘.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친딸처럼 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 결국 49제가 끝나고서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아내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전 결국 회사에 말을 하고서 휴가를 내고 아내 간병을 하게 되었죠. 아내 간병을 하면서도 아내는 너무나 한동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일어나 멍하니 병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길래 전 아내에게 앉아보라고 하고선 무언가를 틀어줬어요. 그건 바로 제가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처가 식구들이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편집해 영상을 만들고 장인어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아 아내에게 그걸 보여줬죠. 여보, 보여? 사진 속의 아버님 너무 행복해 보이지? 당신 그렇게 죄책감 많이 갖지 않아도 돼. 아버님은 당신이랑 천안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셨어. 사진 속의 아버님 어느 한 장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없었어.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보 힘내. 당신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버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당신도 알잖아. 당신 힘들어하면 그 누구보다 힘들어할 사람이 바로 아버님이라는 거. 여보, 언제 이걸 다 만들었어? 아버님이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더 괴로우실 거야. 전에 한 번 얘기하셨지? 아버님한텐 당신이랑 처남이 보물이라고. 아버님은 평생 당신이랑 처남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 그러니까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조금씩 조금씩 힘내자.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전 아내를 옆에서 돌보며 다시 원래 밝은 아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떠난 지 3년 후인 지금 아내가 정말 많이 밝아졌답니다. 장인어른이 떠나시고 1년 차엔 장인어른 산소에만 가도 오열을 하며 울었던 아내는 지금은 눈물을 꾹 참고 웃으며 장인어른께 근황을 전달하기도 해요. 아빠, 우리 첫째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갔는데 1등 했다? 잘했지? 이런 거 보면 우리 아빠 손재주가 우리 애들이 닮았나 봐. 우리 아빠도 참 이것저것 잘 그려줬는데 말이야. 아빠가 이거 보면 더 기뻐했을 텐데 하늘에서 보고 있지? 여보, 얼른 아빠한테 그림 보여주자.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저희 아들이 가족 사진도 그렸는데 이렇게 아버님도 그렸네요. 잘 그렸죠? 아버님,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아버님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언제 한 번만 꼭 우리 아내 꿈에 나와주세요. 그래, 아빠. 나 우리 아빠 손 꼭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요즘은 통 내 꿈에 안 나타나더라. 전에는 그래도 자주 오더니만 요즘은 좀 나한테 소홀한 것 같단 말이야. 뭐, 거기서 친한 친구라도 만든 거야? 나 그럼 질투한다. 엄마한테도 좀 꿈에 나타나주고 나랑 세진이 꿈에도 좀 나와줘. 아빠, 정말 보고 싶어. 그치만 나 우리 애들 건강하게 다 키울 때까진 아빠랑 만나는 거 좀 미룰 거야. 알았지? 나중에 애들 다 잘 키우고서 그때 만나게 되면 아빠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이렇게 아내는 씩씩하게 장인어른을 보고 온답니다. 사실 아직도 장인어른을 만나고 올 때면 저 역시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전히 장인어른은 저에게 그리운 분이시거든요. 장모님과 처남도 아직 여전히 종종 슬퍼하지만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듯 덤덤히 이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저희는 저희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흔히 이별은 큰 돌덩이를 등에 업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월에 깎이고 깎여 손에 질 정도로 아주 작은 돌멩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장인어른께서 주신 사랑을 저도 저희 애들에게 베풀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슬픔을 잘 견뎌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연들을 보면 부부간 감정 싸움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도 다퉈 연을 끊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연들을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희 집 역시 저희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었고 그런 갈등들이 가정엔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감정이 틀어져 마음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단 서로에게 손을 한 번 더 내밀어 보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전 예전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피보다 진한 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저희 장인어른으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알려준 장인어른을 본받아 저 역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또 헤쳐나가야 할 길들이 많겠지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늘 어려움보다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